정부의 경제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기획재정부가 매월 발간하는 최신 경제동향이거든요. 일명 그린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린북의 동향을 보면 말입니다. 지난 6월에 하방 위험 다소 완화하면서 지금 7월부터는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에도 경기 둔화 흐름 일부 완화라고 했죠. 10월에는 경기 둔화 흐름 점차 완화입니다.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경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현장의 이야기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생산이 좋아졌다. 생산이 좋아졌다. 이 말이거든요. KDI가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비슷하게 나오죠. 제조업 지수가 좋아졌으니까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생산이 13.4% 늘어나서 제조업 지수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재고율이 안 떨어졌잖아요. 재고율이 안 떨어졌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생산해서 창고에 재고로 쌓았다는 의미예요. 생산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반도체 생산이 늘어났다. 뭐 좋은 일이죠. 제조업이 좋아지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훨씬 좋아지니까.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반도체 생산에서 지금 흐름을 봐서는요. 그냥 창고에 쌓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제가 누차 보여드립니다. 누차. 그 정도로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그게 시장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조금씩 좋아지는 건 있어요. 근데 재고율 보세요. 7월에 124.3이에요. 8월에 124.6입니다. 오히려 재고율은 늘었죠. 124면 IMF 외환위기 때가 124.3입니다. 그때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생산해서 창고에 쌓았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그런데도 경기가 좋아졌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 참 어쩌면 미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경제를 볼 때 진짜 지독하게 보거든요. 단순하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돈 안 씁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돈 안 써요. 과거처럼 말입니다. 명품 소비 엄청나게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중국에서조차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겠습니까? 어디. 여행을 하는데 만족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정부는 재고율이 좋고 또 하나 내세우는 게 이거거든요. 카드 승인 실적. 보시는 것처럼 9월에 카드 승인 실적은 5.7% 늘어났다. 이게 뭐 아무래도 전월 대비해서 5.7% 늘어났으니까 100조 7천억까지 늘어났으니 경기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 5.7%입니다. 늘어났으니 경기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전년으로 가보면 말입니다. 2022년 8월에 95조 5천억 원에서 지금 9월에는 더 올라갔겠죠. 지금 9월에는 100조 7천억 원이니까. 그죠? 지난 5월에는요. 102조 6천억까지 올라가기는 했어요. 2020년이나 2021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카드 승인 실적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카드 승인이 많이 났다고 해서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거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카드를 국내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본의 내수 소비를 진작시킬 정도로 여행을 많이 갔어요. 그러면 카드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해외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해외 여행객이 엄청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카드 성인 실적으로만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현재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9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이 기준선이거든요. 99.4면 떨어지고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월, 7월, 8월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째. 아마 9월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추석 반짝 소비가 있었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것을 경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7월에 99.3, 8월에 99.3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왜? 더 많이 꺾일 거예요. 지금 전쟁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모양새가 전쟁으로 이게 크게 확대가 되면 될수록 시장의 저는 위험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전쟁이 극단적인 위기로 치닫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우리 경제는 지금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물론 꿈틀거리는 건 사실이에요. 꿈틀거리는 것. 꿈틀거리면서 이게 어디로 움직일 거냐? 상단으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하단으로 내려갈 거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본격적으로 말입니다. V자 반등처럼 쭉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는 다들 회의적입니다. 결국은 L자형 침체가 약간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오래 간다. 이게 지금까지 경제에 대한 전망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그것도 느리게 회복되는 아주 느리게 회복되는 그런 상황 반드시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지 마시고요. 제가 너무 잘난 척 하는지 모르지만 정환진 TV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환진 TV 믿으시면 저는 손해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정환진 TV는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또 제 성격이 조작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급하게 투자하거나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천천히 지금은 V자 반등은 없다. 그러니까 경제가 떨어졌다가 훅 하고 올라가는 일은 없다. 결국은 이게 나이키형이라도 되면 좋은데 떨어졌다가 나이키처럼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뚝 떨어져서 말입니다. 아직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더 깊어질지 더 얕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깊이가. 근데 이 깊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래 갈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씩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뢰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제든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